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장품을 새로 사면 반드시 전날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요. 새 화장품에 있는 색조들은 내 손에 아직 익지 않아서 혹시 화장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날에 꼭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웬만하면 새로운 도전 자체를 잘 안 한대요. 보증된 정답지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식당도 음식도 경험도 성공이 보장된 게 좋대요. 그런데 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고 직접 찍어 맛보고 실패도 해보고 싶어요. 정답임에 확실한 것들만 선택하며 사는 건 재미없잖아요. 제가 먼저 도전해보고 성공한 것들만 골라서 이런 친구들에게 데려가야겠어요. 내가 개척한 새로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게요.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걸어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Happy New Year 복사하기 붙여넣기 쏟아지겠지 1년에 서너 번씩 볼까 말까 한 지인들의 단체 문자 요새는 잘 읽지도 않네 그냥 비행기 모드로 왜 나 조용히 있고파 떠들썩한 파티 분위기보다 이런 걸 원했어 아마 내 친한 친구들은 숙취와 싸우고 있겠지 또 누구는 소중한 누군가와 아침 햇살을 맞이하겠지 Must be nice 조용한 겨울바다 난 이게 좋아 그래서 혼자 여기 와 있어 시작이 좋아 hey.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와 새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느낌이 좋아 I feel good 느낌이 좋아 feeling good feeling good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딱 한 가지 Except for one thing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yeah. 생각보다 춥지는 않아 괜찮아 생각보다 가만히 앉아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It's too new for me starting off the year alone 눈이 녹을 때쯤 봄 기운이 오를 때쯤 그쯤이면 너도 둘이 걷던 곳 함께 나누었던 것들 다 잊을 수 있겠지 누군가의 예언과는 달리 이제 시작이야 Life will go on 네가 들었다면 화낼 거야 내 소원 시작이 좋아 yeah. 조용한 바닷가에 걸어와 새 소망도 빌었어 Yes, I did. 한동안 날 괴롭히던 지독한 감기도 다 나았어 Feels good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For real for real 작년 이맘때보다 Yeah. 훨씬 더 딱 한 가지 네가 없을 뿐 그게 슬플 뿐 그것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말 꼭꼭 씹기로 인사드리는 문서영입니다. 곧 설인데
이제 여행 같은 거를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친구랑 청주에 다녀왔거든요. 이게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여행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같이 자주 만나는 친구랑 일상이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우리 여행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너무 해외여행이나 많이 품이 드는 여행을 가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몇몇 도시들을 한번 정해봤어요. 춘천, 속초, 진주, 그리고 청주 이렇게 후보군이 있었는데 춘천은 아무래도 제 본가니까 여행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날이 좀 추우니까 바닷가는 조금 날 풀리면 가면 좋지 않을까? 진주는 또, 전주는 너무 관광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청주를 가자.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청주가 또 요즘 되게 핫한 여행지더라고요. 막 엄청난 관광지구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적당히 발전돼 있는 도시의 느낌도 나면서, 또 적당히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도 나면서, 이제 느낌이 좋다. 느좋이라고 하죠. 느낌이 좋은 그런 공간이다라고 해서 많이들 여행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이나 뭐 여름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수목원, 뭐 메타세콰이어 길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추워서 나무들이 다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네. 뭐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청주 가서. 저는 춘천 사람이잖아요. 춘천이 약간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적당히 이제 발전도 돼 있으면서 또 자연도 적당히 어우러져 있고 좀 조용하고 한적한 듯 하면서 또 너무 또 분위기가 처져 있지는 않고 그런데 청주가 또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걸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똑같은 거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그런 느낌 좋은 카페 바도 갔거든요. 화이트 와인이랑 브라타 치즈를 곁들인 그런 안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먹는 이제 바에서 조용하게 시간 보내면서 놀았는데 그건 사실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서울에 더 그런 데 많고 그렇기는 한데 내가 청주에 여행을 왔다라는 그 감각 때문인지 되게 특별하고 좋더라고요. 막 대단한 걸 하진 않았음에도 거기가 이제 여행지라서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오며 가며 하는 이 공간도 누군가한테는 여행지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일상도 여행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달리하면 내 일상도 여행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에서 또 뭐 했냐면요. 빈티지 샵을 돌았어요. 이제 메이커 제품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입었던 제품들 그런 것들을 모아둔 편집숍들이 요새 많잖아요. 친구가 그런 빈티지 의류 쇼핑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가 또 많이 찾아서 와줬는데 거기서 저는 사실 막 옷이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요 다. 막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 친구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냥 무슨 옷을 입혀놔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사이즈를 뭐 큰 거를 입어도 뭐 잘 어울리고 뭐 핏한 거 입어도 잘 어울리고 이런데 저는 이제 뭐 되게 까다롭게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옷, 옷감이 너무 빳빳하거나 이러면 안 어울리고 또 옷 크기가 너무 이제 어벙벙하면 또 뚱뚱해 보이고 이런 게 있어서 막 옷 선택하는데 그런 빈티지 의류는 또 사이즈별 옷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디자인 그 옷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가 나한테 맞아야 딱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막 맞는 옷이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거기서 또 너무 보물 같은 옷을 건진 거예요. 뭐 색깔이 되게 민트색? 이런 색깔이 어울리나? 어울릴 수가 있나? 이런 색깔 옷을 집어서 입어봤는데 그게 어울리더라고요.
아, 이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또 예쁜 친구가 입어서 그런지 그런 빈티지 옷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석 같은 옷을 잘 골라내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런 빈티지 샵들이 또 청주에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찾아내는 사람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제 친구가 예쁜 옷을 건져서 저는 너무 기뻤고 그걸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주면서 즐겁게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말 어디를 여행하느냐보다 누구와 여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밥 먹고 카페 가고 빈티지 샵 가고 이런 거 혼자 해도 재미있었겠지만 그 친구랑 여행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잖아요. 저희는 또 막 야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 야식 먹으면 중경삼림을 이제 중경삼림을 틀어놓고 먹으면서 야식 먹으면서 수다 떨고 또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깊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여행의 맛이지 girls 여행의 맛이지 이러면서 했는데 정말 저랑 다른 성향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친했던 친구들끼리도 여행하면서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아, 제가 이 친구랑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처음 여행을 같이 가보면 싸우는 경우가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더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 너가 이렇게까지 나랑 생활 패턴이 다른데도 지금까지 내가 이걸 눈치를 못 챘던 건 서로 되게 잘 맞춰줬기 때문이구나. 생각보다 너가 이렇게 정돈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를 위해서 정돈, 계획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자유로운 영혼인 나를 위해서 많이 뭔가를 포용을 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고 반대로 또 제 친구는 너가 진짜 생각보다 자유로운 영혼인데 내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걸 너가 눈치채고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걸 또 눈치를 채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한다고 생각했던, 혼자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서로 진짜 알아채고 눈치채고 고맙다. 우리 진짜 다른데 서로 존중을 잘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좋은 친구랑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리프레시가 되고 또 즐겁고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은요. 새인데요. 이제 새롭다, 새것 할 때 그 새 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테니까요. 노래 들으시는 동안 이 새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듣고 오겠습니다. 뭘 해도 같고 변함 없잖아. 그래도 뭐라도
tomorrow 내일이 뜨면 오늘보다 따뜻하겠지 흐르는 네 주위가 좀 잦아들겠지 내 맘을 감싸줄 봄을 기다려 Baby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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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말 새인데요. 이 새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 그리고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새해라고 하면 새해잖아요, 또. 물론 이제 1월 1일 지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했지만 구정이 왔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정이 지나면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1월 1일 지나서 우리 목표한 것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그리고 혹자는 이제 금연 이런 것들 매해 다짐하는 거 1월 1일 지나면서 다짐했지만 한 2월쯤 되면 다시 이렇게 또 늘어지는데 구정이 되면서 또 새해라는 마음을 한 번 더 다져보며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정 지나면 다시 한번 새해 합시다. 우리 좀 해이해졌던 이 뭐랄까 목표 이거 다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새해 그 목표는 저는 만다라트라는 형식으로 한번 세워봤었어요. 그때 그 만다라트가 뭐냐면 오타니 쇼헤이라는 일본 야구 선수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격자로 만들어서 내 목표를 정리해봤던 그 양식을 이제 만다라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되게 목표 세우기가 좋더라고요. 막상 그냥 좀 맨땅에 헤딩으로 올해 목표를 세워보자 라고 하면 좀 막막할 때가 있는데 만다라트는 하나의 큰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 목표 하나 둘셋넷 다 일곱 8가지 그쵸 8가지랑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세부 목표 이렇게 해서 뭔가 문어발식으로 점점 이제 세부 목표로 설정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최종 목표가 이제 행복이다. 그걸 위해서 나는 직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취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세부 사항으로 나눠보고 그럼 이 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난 어떤 목표를 세울까? 나는 이거 할 거야. 나는 이번에 뭐 자소서를 여기다 이만큼 넣을 거야.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 사항을 설정해 가는 그런 형식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에 이제 최종 목표는 모두 행복으로 귀결되게 해놨어요. 뭐 나는 뭐 신문 매일 읽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새로운 취미도 찾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적어놨지만 그게 모두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최종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무 또 행복하려고 애쓰거나 막 아등바등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모아서 조금씩 자주 행복함으로써 나의 행복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우리 새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의 아지랑입니다. 많이 무서웠나요 바스라지는 안중 타버린 벽kop치고 아지랑이 너머에 춤추듯 울렁해 마음 곁에 견디면서 나도
이사 글적엔 넘어지면 모두가 눈물 닦아줬었는데 달빛 한 줄 아래서 소리 없이 잠에 은 눈물은 말랐네. 지어 보인 너의 그 미소가 의미 없지 않잖아. 내려놔요. 요동치는 방향의 시간 속 움켜쥐었던 상황도 하나 없는 가슴을 원래 그런가 봐요. 사랑하기 위한 삶 살기 위해 한 사람 함께한 이 길 끝에 내가 없어도 그댄 밝게 비춰줘래. 거의 다 왔던 그 말 지나도 멈춰설 방법을 몰랐었네. 봐요. 지어 보인 너의 그 미소가 의미 없지 않잖아. 내려놔요. 요동치는 방향의 시간 속 움켜쥐었던 상황도 하나 없는 가슴을 원래 그런가 봐요. 사랑하기 위한 삶 살기 위해 한 사람 함께한 이 길 끝에 내가 없어도 그댄 밝게 비춰줘래. 날아가는 새가 자유가 부러워. 우리 꿈에서라도 달아나고 싶었던 거야. 수 있던 거야. 아지랑이 넘어서 달궈진 숨으로 네, 루시 아지랑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대문 FM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새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본가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이제 새 집이죠. 이 이사한 새 집에 들어간다는 거 되게 뭔가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없는 사이에 본가가 이사를 해서 제가 이 새 집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이제 곧 제 새 집에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라서 단지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 단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제 단지에 내가 내 집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게 아무리 이제 내 집이어도 새 집이니까 되게 헷갈리고 그래요. 특히 이제 주차장. 진짜 개미집 같지 않아요? 네, 이제 새로 이사를 가면 이제 그 주차장에서 우리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게 되게 항상 어렵고 힘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는 익숙한 공간이나 이런 거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데
그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나한테 이제 새 집, 새 단지, 그리고 새 방 이런 게 너무 낯설고 또 커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집, 그러니까 새로 이번에 이사한 집 이전에 지금까지 쭉 살았던 그 집이 7살 때 이사를 왔던 집이거든요. 그때 그 전에는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자다가 처음으로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내 새 방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자 잘 일이 없었는데 내 방이 생겼으니까 이제 혼자 자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 새 방에 새 침대에서 혼자 자는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가 거의 무슨 뭐 한 가로 세로 3m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이 거대한 매트리스 위에 내가 그 구석에 이제 혼자 외따로 이제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깨면 그 새 방, 새 침대가 너무 낯설어서 막 울면서 이제 엄마한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집 주변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자주 가던 마트, 그리고 뭐 학교 준비물을 사던 문구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동네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새로운 동네에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또 맛집 이런 것도. 우리 집 주변에 내가 자주 가던 맛집. 그거 이제 이사 가면 이제 내 맛집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살던 집 가까이에 저는 이제 붕세권에 살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집에 들어가면 거기가 붕세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아, 나 붕세권, 우리 집 붕세권이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붕세권이 아니게 되었다. 맛집이나 뭐 마트 이런 것도 새로 개척해야 되고, 뭐 역도, 제가 이제 춘천 사람이잖아요. 남춘천역에서 용산역에서 딱 출발하면 항상 남춘천역에서 내려서 한 20분 걸어가면 우리 집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춘천역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나는 그 남춘천역 주변의 지리에 익숙한데 안 그래도 길친데 새 집에 가면 이제 새로운 역에 내려서 그 주변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야 되고, 집 가는 길도 새로 개척해야 되고, 좋아하던 산책로도 새로 찾아야 되고, 좀 그런 거, 새로운 거에 적응하는 거, 그래도 뭐 나름의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서도 또 새로운 걸 개척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냥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로 구매해서 쓰게 되는 이제 새 것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새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좀 내 안에 완벽주의를 자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공책 있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책 되게 여러 번 새로 사게 되잖아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공책을 새로 사면 항상 그 첫 장에 쓰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찢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 공책을 사면 이번만큼은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끝까지 예쁘게 쓸 자신도 없으면서 첫 장에서 뭔가 글씨가 틀리거나 뭐 글씨가 예쁘지 않다 이러면 그걸 찢어내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공책 한 바닥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 한 글자를 그 한 페이지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써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한 일인데 이게 글씨 예쁘게 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책을 쓰는 건 내용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수정 테이프 쓴 그 흔적이 싫어서 어차피 끝까지 그래 첫 장은 그래도 뭐 틀린 글자 없이 잘 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공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걸 끝까지 완벽하게 써낼 수도 없으면서 그 첫 장에 글씨 틀린 게 신경 쓰여서 계속 찢어내곤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스타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SNS에
예쁜 우리가 모두 공유하던 그 시절 고등학생, 중학생은 모두 쓰던 그 플래너가 있어요. 스터디 플래너가 있었는데 그 플래너에 예쁘게 오늘의 공부 일지를 써서 뭐 스티커로 이것저것 꾸미고 이래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플래너를 쓰다 보니까 그 공책 말고 플래너마저도 그냥 플래너 그거잖아요. 뭐 예쁘게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어떤 공부를 했는지, 뭐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계획하고 기록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지면 막 화가 나서 찢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당연히 안 예쁜 글씨를 쓰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 뭐, 막말로 물을 쏟아서 젖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정 테이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다 잘못하면 구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죠. 새 거니까. 뭔가 새 거니까 잘 해야 될 것 같고, 완벽하게 해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뭐 가능할 때도 있지만 단언할 순 없죠.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완벽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공책에 틀린 글자 없이 글씨를 쓴다의 측면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글씨 하나 틀린다고 그 한 바닥에 수정 테이프 한 번 쓴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흔적임을 인정해야 하게 됐어요.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난 순간부터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첫 장 찢어내는 습관을 일기를 쓰면서 많이 고쳤는데 일기장 처음 일기장 쓸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첫 장을 계속 또 찢어내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1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일기는. 그 일기를 이제 제가 처음 이렇게 마음 놓고 쓰게 된 계기가 유럽에서 이제 여행하면서 그때 일기장을 샀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문구점에서 일기장을 사서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손바닥만한 일기장을 들고 다니면서 일기를 쓰게 됐는데 뭐 버스에서 쓰기도 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쓰기도 하고 잔디밭에 철푸덕 앉아서 쓰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내가 완벽한 자세로 책상에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니까 잔디밭에 앉아서 글씨를 쓰려면 그 글씨가 예쁘게 써지겠냐고요. 근데 그걸 안 예쁘다고 안 쓰거나 찢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요한 건 내용이다 라는 마음으로 글씨를 신경 안 쓰고 막 뭐 틀린 부분은 막 이렇게 스크립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써가면서 뭐 이렇게 예쁘지 않은 글씨로 일기를 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큰일 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실제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 장을 찢어내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사실은 많이 쓰면 그 강박은 해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기장 처음 이제 열어서 시작하게 되면 몇 글자 안 쓴 상태에서는 뭐 틀린 글자, 수정 테이프 쓴 부분, 삐뚤어진 부분, 뭐 접힌 페이지 이런 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엄청 많이 글자를 쓰잖아요. 뭐 10페이지 정도만 써도 글자가 많아지니까 돌아봤을 때 내가 여기 수정 테이프를 썼었구나, 여기 글씨를 틀렸었구나 이런 거 하나도 티 안 나거든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많은 글자를 써서 내 실수를 덮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다. 우리의 이제 삶으로 좀 치환을 하면 내가 인생에 좀 실수했던 부분,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도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서 다른 새로운 경험과 기억들로 채우면 옛날에 뭐 실수했던 거, 미숙했던 거 티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너무 이제 틀린 부분이나 이런 것들 전전긍긍하면서 막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보는 것도 좀 의식적으로 이제 해소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새로 샀을 때 그 옷에 뭐 묻히면 꼴도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 옷이.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집 가서 잘 세탁하면 뭐든 다 지워져요. 뭐 얼룩 묻었을 때 집 가서 세제 묻혀서 조물조물하면 잘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빳빳한 새 옷에 뭐가 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아무리 이게 얼룩이 지워져도 아무 얼룩도 묻지 않았던 그 새 옷의 상태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엄마가 좀 그게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새 옷을 샀는데 전 또 많이 흘리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새 옷에 뭐라도 흘리면 그거를 이제 굉장히 혼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이럴 거면 나 새 옷 사주지 말라고. 나 그냥 헌 옷만 입고 다닐 테니까. 옷에 뭐 묻었다고 뭐라 할 거면 나한테 새 옷 사주지 말라고. 나 거적대기만 입고 다니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입어왔던 옷들 다 한 번씩은 뭐 묻혀본 적 있을걸요? 근데 여러 번 입고 나면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무슨 음식을 이제 무엇을 여기다 묻혔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옷에 뭐 묻는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니까. 물론 새 옷에 뭐 묻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너무 그렇게 그렇게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슬퍼할 이유는 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새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악뮤의 I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저절로 내게 눈이 가. 네가 입은 옷 무늬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온종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사람 참 괜찮단 이 행동 말이야. 하나하나에 내가 들렸다 놨다 해. 나 이리 자주 웃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면 너 때문에 당한 것도 많아. 그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싫지만은 않아. I love you, 사랑해,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막 그래 난 그래. I love you, 사랑해,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막 설레고 그런다니깐요. 네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들렸다 놨다 해. 나 이리 자주 웃는 사람이 아닌데 돌아보면 너 때문에 받은 게 참 많아. 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써요. 나만 마시는 사랑이 넘쳐요. 그대 잔을 따라주고 싶은데 I'm waiting for you to say I love 사랑해,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너에게만 잘 보이려고 막 그래 난 그래. I love you, 사랑해,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막 설레고 그런다니깐요. I love you. I love you. Oh,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널 보는 날이면 둘만 만나는 날이 아닌데도 막 설레고 그런다니까요. I love you. I love you. 악뮤의 I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지금 새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되게 뭔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 뭔가 새로 하는 일이니까 적응하기도 힘들고 낯설고 일들이.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막 애쓰게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22살 때 첫 직장에서 일할 때는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해서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막 너무 잘하고 싶고 새로운 공간에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피해주고 싶지 않고 잘 해내고 싶고 그래서 막, 예, 막 다 적어서 달달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테마파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안내부서여서 그 내용들이 외울 게 꽤 많았어요. 손님들이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경우의 수에 이제 대비하느라고 외울 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신캐라고 하거든요. 신입 캐스트. 신캐가 들어오면 퀴즈 같은 걸 선배들이 이렇게 내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선배들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주차장 그 요금이 어떻게 되나라고 하면 그냥 뭐 적당히 평균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뭐 30분 기준으로 얼만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15분 간격으로 얼만큼 이제 요금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최종 많이 제일 최대로 부과되는 요금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고 평일에는 이렇고 뭐 1주차장은 이렇고 3주차장은 이렇고 막 이렇게 제가 딸딸딸 얘기를 하니까 선배들이 놀랐어요. 네. 그렇게까지 외웠냐고. 그때 선배들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냐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막 잘하고 싶은 마음에 왕 부담감을 가지고 밤새 이제 공부하고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첫 이제 그 지금까지는 좀 실습 같은 거를 시키면서 이제 교육생 입장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안내에 투입되던 날에 제가 오전 근무 잘 끝내놓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긴장이 풀려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와, 이제 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터인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졸린데요? 하고 살짝 이렇게 꾸벅 하는 그 찰나에 봤던 선배가 이게 뭐지? 진짜 황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거든요. 아찔합니다, 진짜. 와, 이 아무리 어린애라고 하더라도 일터에서 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느라고 밤을 새서 졸았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이제 말도 안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주객전도잖아요. 주객전도. 나는 안내 이런 거 이제 현장에서 잘하고 싶어서 막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잠 줄여가면서 공부한 건데 막상 일터에서 그래버리면 태도가 그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까지 걱정했던 일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이런 안내 이런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하지? 이런 불만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응대해야 되지? 막 전전긍긍했는데 알아서 뭐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부담 가질 필요 없겠다. 새로운 일이어도 어떻게 되든 다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니까 너무 긴장 안 하고 오히려 긴장을 안 하니까 역량이 또 잘 나오고 일터에서 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친구 이런 게 있죠. 사실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친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그만큼 가까워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점을 너무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고, 또 옛날만큼 그렇게 나를 갈아가면서까지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이런 건 좀 안 하게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런데 생기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제가 이제 23살 때 새로 만난 친구인데 너무너무 나랑 다르지만 또 비슷한 친구예요. 이제 농담조로 저희가 이제 같이 사주를 보러 갔을 때 그 일주가 똑같더라고요. 한자, 거기 한자가 사주에 나오는 한자가 완전 똑같더라고. 하나 빼고. 그래서 신기하게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일이 정말 비슷한데 이게 우리가 사주가 똑같아서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나 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새 친구가 진짜 깊은 친구가 되는 건 비슷해서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비슷했기 때문에 가능한 걸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다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깊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운 새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렸을 때는 조금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좋든 싫든 한 공간 한 반에 묶어 놓잖아요. 내가 이 친구랑 안 놀고 싶다고 해서 안 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같은 반에서 살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랑 뭐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내가 안 놀고 싶다고 안 놀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름을 어찌 됐든 간에 억거지로라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른이 된 이후에는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친구가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한테 안 맞고 이러면 안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만큼 잘 맞는 친구를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도 잘 맞는 친구를 만난다. 그럼 그건 진짜 잘 맞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깊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좀 다르더라도 이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큰 이제 용기를 내는 일이잖아요. 그걸 감수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보다 더 약간 이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관계니까 더 빠르게 더 깊게 이제 친구 관계를 맺을 새 친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자아가 희미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상처 받는지도 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까워지기도 하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 만드는 새 친구가 오히려 어렸을 때 만드는 새 친구보다도 더 값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내내 새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새 것이 있으면 헌 것도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새 것보다 헌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보통 새 것을 좋아하지만 헌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제 이불. 새로 깐 빳빳한 이불보다 내가 오랫동안 쓰면서 길들여진 이불이 더 나한테 착 감기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불, 뭐 베갯잎 아니면 애착 인형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새로 산 것보다 헌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 사실 헌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라는 것과 좀 맞닿아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새 것보다 헌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새 공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공책을 새로 사면 너무 좋고 이제 새 공책만 쓰고 싶고 빳빳한 새 종이에만 글씨를 쓰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쓴 헌 공책이 좋더라고요. 내가 만들어간 흔적이 다 묻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젖거나 구겨지거나 뭐 이런저런 종이를 붙여서 막 두꺼워지거나 이런 것들에서 제 흔적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헌 공책이 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옷도 사실 새 옷보다는 헌 옷이 잠옷으로 입기 더 좋지 않나요? 이제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옷을. 여러 번 입으면.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희는 그렇거든요. 반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하면 그때 반티를 맞추잖아요. 그 반티가 오랫동안
이제 10년이 넘도록 잠옷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생회 하면서 맞췄던 단체복이 있는데 그걸 되게 오랫동안 잠옷으로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헌 옷이기 때문에 잠옷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새 것은 결국은 헌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 것이 되어 가면서 내 흔적이 묻고 손때가 묻고 하는 걸 사랑하는 것도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내 손때와 흔적이 묻은 헌 것이 더 좋답니다. 그리고 또 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이 빼면 그 까치야 까치야 헌니 줄게 새이다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네 어렸을 이를 뽑는다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를 다 스스로 잡아 뽑는 아이였습니다. 이가 흔들거리면 그냥 바로 쏙 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와, 너 진짜 독하다. 어금니까지 저는 제가 다 뽑았거든요. 유치를 치과 가서 뽑은 적이 없어요. 응당 빼야 하는 유치는 다 제가 네, 손으로 잡아 뽑아버려가지고 엄마가 이제 대단하다. 어금니는 치과 가서 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잡아 빼냐.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때처럼 헌일을 빼고 새 일을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헌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은 조금 새 일을 얻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되게 양치 관리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막 충치도 생기고 신경치료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저는 앞니가 부러졌었거든요. 영구치인데 그게 이제 계단 내려가다 넘어져서 이가 반이 부러졌어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뽑아내고 새 이가 다시 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이제 제 헌 이도 사랑하면서 이제 평생 같이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새 그리고 이제 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보면서 방송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방송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이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으니 그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바람아 불어라 달을 찾는 이유 예쁜 건 언제 봐도 좋으니 나는 세 개의 시계를 부수고 너에게 닿는다 너와 함께 바라본 붕괴하는 세상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별의 시작이라고 부를 거야 시간의 중력으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 테니까 시작의 푸른 말 모든 이름만 네가 새겨져 있을 뿐 낮고 밤을 지나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야 10번의 기적처럼 널 받아가는 잘 그대로 멈춰라 내 하루에 번져가는 시작에 달이 예쁘다고 내게 말해줬던 그 밤은 너무 뜨겁지도 아쉽지도 않은 고요함이었지 너를 찾은 이유 어쩌면 찾지 않았을지도 사실 언제 만났어도 지금처럼 너를 좋아했을 거야 너와 함께 바라본 마주하는 눈빛의 반짝임을 그 찰나를 시작의 별이라고 부를 거야 처음 느낀 그대로
내게로